신부님의 수다 본능 신부님과 나누고 신나고. 네, 지난주에서 오늘도 신학교 특집 2탄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녹화를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신학생 네 분이 보았을 때 이 신부님들 중에 가장 반전 캐릭이다. 저는 김정한 신부님이 네. 처음 뵀을 때 굉장히 젠틀하시고 부드럽고 네. 이렇게 이러신 줄만 알았는데 네. 막상 만나보니까 되게 거친 면이 많으시다. 네, 저는 최강희 신부님. 네. 네, 지난 편에 저보고 리틀 최강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 정말 이렇게 박학다식하시고 젠틀하신 면이 있으시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그런데 저 신부님 너무 오해하는 저의 이제 완성판이라고 하죠. 임 박사님은요? 김성우 신부님, 네. 박종희 신부님, 박종희 신부님 아, 두 분을 두 분 너무 네. 재밌으셔가지고 네. 깜짝깜짝 놀랐어요. 두 분이 별로 그렇게 재밌는 걸 지난주 보여주진 않았는데 어떤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다. 관심 없어 별로. 아 나랑 잘 맞아. 자, 그러면 우리 네 분 신부님들은 혹시 뭐 어떤 학사님들이 의외의 반전이라고 생각하셨는지요? 저는 뭐 이면호 학사님이 딱 네. 근데 멀쩡한데 네, 멀쩡해요? 네. 이 컬진 머리가 옛날 저를 기억나게 했어요. 사실은. 내가 나중에 사진 보여줄게. 비슷할 거야.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은데 네. 뭐랄까 주변을 배려해주는 그런 태도도 굉장히 저랑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배려를 안 하니까. 되고 싶은 나를 얘기하신 거예요? 되고 싶은 나 말고 되고 싶은 나를 저희를 얘기해요. 배려는 상대방이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 과거의 때 제 모습, 배려가 과거의 제 되는 거예요. 모습. 과거의 제 모습. 술자리에서 1차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시나요? 대박. 그리고 2, 3차까지 끝까지 가시죠 그래도. 그 2차 자고 3차 또 일어나. 그리고 이런 자꾸 몰아가지 마. 아직도 그 우리 학사님들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매력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정말 신선도 제로 게임, 헝거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헝거 게임은요. 저희 선배팀과 아웃팀의 체력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로 승부를 겨뤄서 승자가 많은 팀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한 개밖에 못 찰 것 같아요. 자, 준비, 시작! 윈! 네. 승리! 자, 준비, 시작! 윈! 자, 각 팀의 3번 주자 나와주시고요. 자. 준비, 시작! 시작! 다시. 준비, 시작! 오케이. 2대1. 과거의 최강희, 현재의 최강희. 오케이. 준비, 시작! 자, 2대2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팀의 대표로 한 명씩 선발해 주세요. 그래서 결승전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인사. 마주 보시고요. 인사. 악수 한번 하시고요. 네. 자. 이게 뭐라고? 준비!
1차전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센데? 세 번째. 자, 나한테까지 오지 않게 해줘. 기영님 사탕을 나가. 준비 시작. 자, 갑자기 근육질이 나와. 준비 시작. 버티는 거 봐. 승. 준비 시작. 이거 완전 벌어졌잖아. 그치? 땡. 역시 체력하고 젊음은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헝거 게임은 아우님 승! 자, 오늘 안타깝게 지신 형님들께 특별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서 오늘도 그 금단의 구역 신학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랭킹 쇼쇼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 신학생 여러분들께서 직접 답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항, 꼴불견 신학생 베스트 3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꼴불견 신학생 베스트 3, 3위는요. 지각, 코골이, 술주정, 일상을 지치게 만드는 신학생들. 자, 2위, 혼자 잘났네. 가르치려 드는 신학생. 대망의 1위는 뭘까요? 위 사람들 선배들한테만 잘 보이는 신학생들 꼴불견일 것 같아요. 선배한테만 잘하는. 후배들한테는 권위적이고 선배들한테만 잘 보이는. 선배들이나 교수 신입생들은 되게 이렇게 아부를 하는데 후배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공동체나 뭐 같이 해야 될 때 혼자만 빠지는 시. 얌체. 얌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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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우 씨님. 저도 이제 비슷한데요. 요즘에 점점 개인주의가 심해지니까 개인주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기주의로 넘어가는 그런 신학생. 1위는 1위는 자기만 생각하고. 깜짝이야. 자성찰이었어요. 아니 12년 전을 생각해봤어요.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가장 얼마 안 나셔서 맞추실 수 있었던 건가요?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다들. 근데 저희 때도 그런 신학생들이 있었죠. 있었죠. 사람 사는 데들이. 공동노동 시간 꼭 있었고 그때 꼭 니아까 같이 끌어야 되는데 팀 만들어놨는데 한 사람 안 오면 그 못 끌거든요. 꼭 그 빠지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기린 신학생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뭔가요? 답변해 주실 분. 네, 제가 썼는데요.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신학생. 그러니까 교만해서 네, 아는 신부님께서 나중에 너 신학교 가면 기린 신학생 되지 마라. 목에 네. 깁스 차지 마라. 그러면 여기에서 신부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꼴불견 사제 베스트 3는 어떻게 될까요? 권위만 내세우는 사제. 그다음에 신자 탓하는 거 자주 하는 사제. 네.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미사를 마다하는 사제. 미사 전례나 이런 걸 도와줘야 될 때 어떤 면은 좀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도움을 요청할 때도 네. 개인 스케줄 우선시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박종희 신부님은 절대 안 그러시죠? 저는 안 그러죠. 그렇죠. 되고 싶은 그런가? 부끄러워라. 그 사제를 생각하면 다른 면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 당나귀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높여주고 또 대우해주고 어찌 보면 그렇게 사랑해주는 건데 당나귀가 자기 보고 그러는 줄 알고 착각하면 그 참 꼴불견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속적인 너무나 세속에 그냥 똑같이 세상하고 호흡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사제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그냥 빠져버린 그런 유혹들은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 모습이 제일 골프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숫자에만 연연하는 그런 신부님들의 모습, 그러니까 뭐 결과, 실적, 뭐 숫자가 얼마나 늘었나에만 관심이 있고 사실은 그 실질적인 사목적인 어려움이나 그 양들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거에는 별로 그닥 관심 없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결과만 늘리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신부님. 신자분들과도 그렇지만 뭐 동료 사제들과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지 못하는 신부님은 꼴불견 신부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부님들도 그렇고 이 동기 간의 우애가 좀 각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로서 이런 동기는 조금 적응하기 힘들었다라는 고백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한 친구가 네. 코를 되게 심하게 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잠을 딱 자는데 이제 그 친구가 자기 전에 먼저 잠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먼저 잠이 들면은 다들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자니까. 예. 코 고는 분 말고 뭐 이렇게 잠자다가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사람이나 이렇게 다른 걸 하시는 분들은 잘 없습니까? 간간히 이제 살다 보면 한 명씩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명씩 있었는데 네. 그게 또 저라서 아. 돌아다녔던 사람이 저라서 잘 때. 아, 제가 잘못 골랐군요. 저는 잠꼬대로 대화를 하는 친구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8명이서 이렇게 지내는데 침대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1m, 한 1.5m 간격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야! 이러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던 친구가 잠꼬대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잠꼬대로도 이렇게 대화가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알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여기 옆방인데요. 옆방이에요. 네. 코 고는 거 많이 못 들어봤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들으면 알잖아요. 이게 지금 밤에 누가 와서 얘기를 하고 있거나 이게 아니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 동기 중에 한 명이 이제 한 달 동안 화장실 가는 걸 아무도 못 본 거예요. 그 형이 좀 적응을 처음에 좀 어려워하긴 했는데 서로 말을 하다 보니까 제 화장실 가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그래서 별명이 화장실 요정이라고 붙여줬었거든요. 네. 그게 생각이 나요. 아, 이게 그 보통 남자들의 경우에는 그 땀을 많이 흘리는 분이나 뭐 이런 걸로 차이가 나가지고 또 이렇게 체취나 이런 차이도 많이 나고 같이 겪으면서 있는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일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그래서- 그 화장실 요정이 또 네. 땀을 많이 흘리는 그래서 좀 더러 화장실 요정이요? 냄새도 확실히 좀 나고 네. 또 한 달 동안 빨래하는 걸 또 못 봤다고 빨래 요정 화장실 요정. 빨래도 안 한다. 그래서 화요 좀 빨래. 더러운 친구로 두 달째부터는 또 다시 잘 세탁소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좀 나아졌다는. 아, 그렇군요. 그랬다고 해서 동기들이 뭐 그 친구하고 안 놀거나 그런 거 아니고. 아유 놀아줬죠. 그와 함께 채찍도 같이 네. 병행했습니다. 채찍을 어떻게? 당근과 함께 채찍이 뭐라 좀 하고 네. 씻어라, 화장실 좀 가라. 네. 채찍은 그렇다 치고 당근은 어떻게 줘요? 뭐 씻겨주나요? 아니 당근은 같이 놀아주고 냄새 맡는 거 같지만 화장실은 못 갔지만 등 한 번씩 두드려. 관장을 등이 아니라 완장까지는 엉덩이는 조금 동기가 아는 점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혹시 동기들에게 이렇게 섭섭했던 적 같은 거는 없으신지요? 지금 3학년 이상 올라와서 각 방을 사는데 이제 그 전에는 같이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눈빛을 보내잖아요. 야, 뭐 라면 먹을까?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소리로만 오직 청각에 의지해서 아 얘들이 라면을 먹나? 뭐 이런. 근데 가끔씩은 이제 라면을 저 빼놓고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속상하죠. 세상 섭섭하죠. 예. 김 박사님? 시험 기간 때 가면 이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거든요. 야 이번 시험에 뭐 나올 것 같아? 이러면서 그때 교부학 시간이었어요. 그거 이제 외우면서 시부님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말고 읽어보라고 한 4장짜리 프린트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시부님 읽어보라는데 읽어봐야 되냐 그랬더니 난 한 번 읽어봤어.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그냥 대충 훑어보고 들어가면 되겠네? 라고 했는데 시험 문제 그거 하나만 나온 거예요. 그 프린트를 쓰시오. 근데 현수가 앉아서 쓰고 있는 거 봐가지고
저도 못 쓸 텐데 거의 안 봤을 텐데 현수는 뭐 어떻게 쓰려나라고 했는데 이렇게 내고 나갔는데 막 이렇게 엄청 열심히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봤는데 이게 모르는데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짜내서 쓰는 게 아니고 막 엄청나게 외우는 걸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내는 그 집중한 표정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현수한테 물어봤어요. 네. 현수야 너 그거 뭐 썼어? 그랬는데 이게 이게 술술 막 다 나오는 거예요. 되게 너 나한테는 안 봤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내가 언제 안 봤다 그랬어? 한 번 읽어봤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래? 하면서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약간 이제 언어 체계가 다르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저는 한 번 봤다라고 하는 게 정말 말 그대로 한 번 본 게 아니라 이게 숙지가 한 번 숙지를 했다. 뭐 이 정도의 차원에서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때 시험 네.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현수야 나는 좀 섭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저녁에 얘기를 하면서 네. 풀었군요. 아유, 그중에서 농담으로 자주 써봤어요 시험 기간 때. 현수야 뭐 이거 봤어? 그러면 뭐 좀 봤어. 왜 한 번 봤어? 그러면 한 번 봤구나 현수야. 그러면 나는 이 사람들이 내 동기여서 참 행복했다라는 경험은 언제 있었는지. 저는 동기들이 모여달라고 했을 때 물론 안 모이는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잘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서 제가 군대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군대에서는 뭐그 사람들이 나쁘다 그건 아닌데 모여달라 하면 안 모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내 일 아니다 자기 일인데 우리 동기들은 분명히 자기 일이 아닌데도 널 위해서 와줬다 이렇게 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동기가 있는 게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김정우 학사님은 우리 정현수 학사님이 내 동기여서 참 행복했다라는 순간은 어떤 게 있었는지. 또 현수가 그런 게 좋은 게 이게 또 제가 이렇게 뭐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많이 맡았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제 표정이 되게 어두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길을 가면서 내가 지금 인상을 쓰고 다니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았었는데 몇몇 동기들이 제 방에 찾아와가지고 요즘 뭐 힘든 일 있냐라고 물어봐줘서 그렇게 한참 이렇게 털어놓고 좀 위기안을 얻었던 적이 있는데 현수가 그런 일이 좀 자주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창 힘들 때 그렇게 한번 와준 뒤로는 제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피곤해하거나 아니면은 뭐 좀 어두운 표정이거나 그럴 때는 방에 찾아와서 그냥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장난치면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아니면 요새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길래 무슨 일이 있나 한번 이렇게 물어보려고 왔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때 그럴 때 이렇게 동기들한테 그런 어려움을 털어놓으면서 또 풀리는 그런 게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동기들께 역할이 가만히 두는 게 동기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찾아가고 좀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이러면은 어려움 같은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나는 동기들에게 어떤 존재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풀어주신 게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다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다. 네. 이러면 또 자화자찬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자화자찬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네. 저는 제 동기들하고 있으면서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나도 소중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동기들한테 빛과 소금처럼 소중하지 않을까. 제가 동기들을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뜻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말도 이쁘게 저는 보물 상자 같다 이렇게 썼거든요. 네. 사실 이게 제가 동성고등학교 여기 지난 편에 말씀드렸는데 그 기숙사에서 신부님 도와서 같이 지내면서 사실은 같이 지냈던 신학생과 해화동 맛집 리스트를 이렇게 편찬했습니다. 어머. 그래서 분위기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맞는 집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기 신학생들이나 선후배 신학생들이 야 우리 뭐 회식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이렇게 필요한 꺼내줄 수 있는. 학사님 그러면 오늘 저희 신나고 팀 딱 봤을 때 네. 떠오르는 음식점 있으셨어요? 그 리스트 중에? 오늘 고기를 구워 먹지 않을까 저는 우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요. 고기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그 삼겹살 집이 좀 괜찮다. 어디? 그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삼겹살집도 레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정 학사님,
우리 박종현 신부님을 만날 때는 어디? 김정한 신부님을 만날 때는 어디? 최강 신부님을 만날 때는 어디? 우리 김상현 신부님을 만날 때 어디서 밥 먹고 싶은지 한 분씩 한번 골라봐 주세요. 레벨이 다 낮을 수 있어요. 여기. 레벨 상관없고 종류가 중요하다. 그 가게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박종희 신부님 만난다면은 조금 비 오는 날에 이자카야에서 와, 안 어울린다. 1차만. 2차만. 네. 1차만. 그리고 김정환 신부님은 약간 담백하심이 있어서 같이 뭐 닭도리탕이나 한식 같은 거 먹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최강희 신부님은 또 요즘 뜨는 구역이 저 마라니에 위쪽에 낙산공원 올라가는 쪽이 조금 요즘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파스타 같이 와, 거의 정확해. 생각을 했고요. 네. 김창호 신부님은 약간 뭐랄까 내부 신부님들 중에서 가장 젊으셔서 그런지 약간 친구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냥 뭐랄까 저희 신학생들 많이 가는 술집에서 같이 술 한 잔 기울이고 싶고 그 건조한데? 그 건조한데 드라 매우 건조한데. 곱창은 들어가야 돼, 곱창. 네, 곱창 드셔야 돼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설명하기 참 어려운 모든 음식점을 다 종합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김밥, 국 있잖아요. 저거 다 있는데. 아, 모든 음식을 종합해놨어요? 그럼 어디 갈까요? 분위기로 본다면은 저는 요즘에 익선동이 또 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익선동 가서 같이 네, 프랑스 가정식 먹으면 어떨까? 네. 제가 이런 음식들 다 먹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진짜 어떠세요? 낙화산 같은 보물상자 같은 느낌 드셨습니까? 제가 왜 최 신부님이 추천했는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학교 담을 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는 순간은 신부님들께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2위, 옆 대학 축제. 그러면 과연 1위는 언제 신학교 담을 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까요?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편집에 있기 때문에 둘 다 말씀해 주셔야 아니 됩니다. 지난번에 믿었던 편집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내 이미지는 어떻게 하고 제작진을 못 믿겠어요. 절 믿으십시오. 그럼 이제 자체 필터를 좀 해야겠어요. 나는 가장 여기 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네. 누군가 밖에 애인이 생겼을 때 나가고 싶어요. 담 넘을 거. 그놈의 여자 친들이 지금 너무 막 던졌나? 너무 막 던졌어? 좀 그만 좀. 너무 막 던진 거야? 글쎄 모르죠 뭐. 그랬을 때 뭐. 네, 그럴 수 그런 있죠. 시대 하니.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봤던 적이 없어요. 넘겠다는 생각조차도. 아니 왜 넘어 거기를? 그렇지. 그래야 최강희 신부님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서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성소 자체가 내가 흔들릴 때. 그치. 그래 내가 나가버리겠어. 아니면 그걸로 성소를 시험하고 싶을 때. 근데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들 때 진짜 그게 흔들림이 오면 그럴 수 있겠구나. 네. 이 또 특히나 지금 이쪽 저는 이제 옆에 건물에서 살았었는데 이게 이쪽을 보면 대학로가 또 현란해요. 장난이죠. 이게 나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아마 보고 있으면. 아름다워, 대학. 이제 그럴 때 그래도 뭐 신학교에 있으니까라고 붙잡아지는데 내가 신학교 지내는 생활 자체가 흔들리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신학교 안에서 신학원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한다는 것이 뭐 여기 무슨 뭐 특별히 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만 사는 데 아니잖아요. 네. 다 알잖아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감정 기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야학관에서 나오는 날 전날 밤 아시죠?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동기들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물론 뭐 방학하고 나서도 뭐 이렇게 뭐 친구들하고 또 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그냥 뭔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2년을 함께했던 친구들과 이 기숙사에서 나오는데 근데 그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이 남자들이 또 이거 표현 저희만만 그랬나? 표현을 못해요. 우리가 모여서 뭐 I am 그라운드 할 거야? 그 아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먹먹한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거시기 또 이렇게 뭐 한잔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 밤 시험도 다 받겠다, 짐도 다 싸놓고 그때가 이제 그런. 근데 막상 유혹인데 나가서 또 마시고 오면 별거 아니죠. 전 안 해봤어요. 아, 그랬나? 이미지 시킬 거라고. 근데 실제로 진짜 제일 많은 신학생들이 술과 야식이 땡길 때 이 담을 넘고 싶다라고 이게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답변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강학관에 살면서 이 해화동을
저희 라스베가스라 표현을 하는데 해화동을 보면서 아 참 저 세상에 가고 싶다. 저 안에 밤에 너무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다 했을 때 좀 흔들리는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제 동기가 해준 말이 저 아름다움이 여기 신학교에 있기 때문에 저걸 볼 수 있는 거지. 저 세상에 가면은 다 같이 똑같은 세상이다. 그런 조언을 해줬거든요. 그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다잡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학교라고 하는 공동체, 또 동기라고 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아까 성소가 흔들릴 때 담을 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 과연 내가 끝까지 신학교를 다녀서 사제가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갈망과 부재가 느껴질 때 그런 괴로움 어떤 때 그런 의혹과 고민이 되는 걸까요? 항상 되게 항상? 예, 항상 좀 하는 자유로운 속에서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느 기간에는 어떤 문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학년이 올라가서 어느 순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야원관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서 내가 여기 지금 있는 것들이 내가 여기 생활하는 것 자체 좀 힘든데 내가 여기 있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반면 뭐 군대에 있을 때는 군인밖에 내가 신학생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면서 군인으로 지내면서 밖에가 더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 들어오니까 생활하니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그러면서 저가 너무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그런 고민들이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주변에서 또 그런 나가는 분들을 보면 더 많이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요? 공동체는 조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8명에서 10명 정도가 함께 방 이렇게 구역을 섹터를 잡아서 같이 네. 살거든요. 근데 저희 조가 이번에 시작할 때 7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조가 3명이 휴학을 하거나 나가가지고 지금 4명으로 학기가 끝났는데 네. 그러니까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나간 친구들은 축복을 해주고 그다음에 좀 자기가 조금 더 성소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휴학한 친구들도 다 축복을 해주고 기다려주는데 그래도 당장 내가 앞방에 살던 같이 놀던 사람이 나가버리니까 너무 휑한 거예요. 너무 그렇죠. 힘들죠. 네. 근데 저도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학년이 올라오면서 그런 유혹들이나 그런 끌림 같은 것들 또 신학교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해보고 싶다. 사실 저는 이 시각이 굉장히 컸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 학교를 다니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뭐 이런 궁금증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가끔씩 부러울 때도 사실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못 해본 거를 나가서 해보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처음에 같은 사제직을 걷고자 한 곳을 바라보고 한 곳을 걸어왔는데 결국에는 같이 걷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또 아쉬움이나 속상함이 있어서 정말 공감이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까? 신학생분들 중에? 적잖이 있는 것 같아요. 꽤 많이 있어요. 어떤 고민들을 하는가요? 그것도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가지고 네. 직접 만나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서 만나고 고민하는 싶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사람. 또 만나고 싶은 경우에도 그냥 막연하게 여자친구가 갖고 싶다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거나 아니면은 구체적인 인물이 떠올라서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상당히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신부님들은 그런 거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이상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처만 잘하면 된다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 대처는 대부분 선배들이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 갈려요. 어떤 선배는 이렇게 여자랑 만날 때는 항상 마음가짐을 다 굳게 다 잡고 이렇게 만나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선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선배는 그런 거 얘기해주면서 야 지금 만나지 나중에 부질분 먹고 살풀 먹고 만날 수는 없지 않겠냐. 빨리 만나고 결정을 해라 라고 말을 해주는 선배들이 많은데 보통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선배들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이렇게 만나보고 결정을 해라 라고 하는 선배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아요. 본인이 다 자기가 하고 있는 대로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경험을 가지고. 그 선배들 다 보내버리는 그런 거 하고 다 나가진 않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비율이 후자가 조금 더
싶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진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혈기왕성한 나이니까. 나이도 그렇죠. 있고 자연스러운 거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걸도 있고 그렇죠. 그 다른 이성이 다른 이성한테 끌리는 것도 또 당연한 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잘 인내하고 참아내고 어떻게 흘려보내고 이걸 또 정리를 해야 또 저희가 사제집으로 나아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그렇죠. 제가 들었던 답변 중에 가장 모범적이면서 현실적이다 생각한 게 그 소중한 관계잖아요. 네. 소중한 관계가 생겼거나 혹은 생기고 싶거나 그 마음 자체를 내가 내 자신을 하느님한테 봉헌해서 여길 들어왔던 것처럼 그 관계가 너무 소중하니까 가장 소중한 하느님한테 드리는 방법을 생각해봐라라고 선배 한 명이 말을 해줬는데 되게 추상적이어 보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현실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네. 결국 신학교를 들어와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 믿고 내 삶을 다 봉헌한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삶을 살아가다가 생긴 정말 소중한 좋아하는 여성 그 관계마저도 하느님한테 봉헌한다면 너가 그거를 오히려 이겨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추상적인데 현실적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문제인데도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으로 조언을 해준 게 너무 기특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셨을까요, 선배님들은?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진짜 이 표현 저도 하고 싶었어요. 너무 네. 아름다워. 근데 아주 최강 시민이 너무 만족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고 계셔서. 시간을 그냥 한참 뒤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냥. 저기 앉아 있는 거. 네. 저기 앉아. 저 고민들을 했었고 그렇죠. 저렇게 이야기들을 했었고 저렇게 이야기. 같이 그리고 다가오지 않을 미래의 두려움들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고민했던 얘기를 똑같이 지금도 하고 있고 환경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세대도 바뀌었는데 네. 그것을 같이 지켜가려고 하고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가는 게 그냥 너무너무 푸근해지는 마음이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학교 들어오길 정말 잘했다고 느낀 순간 베스트 3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자, 시부님들 맞춰주세요. 3위, 동기들과 있을 때. 2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 1위는 무엇일까요? 방학 때 집에 갔을 때 누나를 봤을 때. 뭐 뜬금없이 누나야. 예. 왜냐면 이제 여자 형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그 대상화된 미래 그 파트너가 될 수 있거든요. 아직은 사제가 되기 전이었으니까 보면서 그래 내가 사제가 되길 신학교 갈 정말 잘했지. 저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우리 누나 같은 사람이랑 만나가지고 산다는 것은 대단한 일일 거야. 그럴 때 그런 생각 들수 있을 개인적인 것 같아요.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답변이었습니다. 나는 프락티쿰 갔다 왔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연하게 이제 신학교라는 공간에 들어왔는데 왜 우리가 필요한지를 갖다가 실감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를 느꼈을 때 아마 보람 느꼈을 때. 그러면 이건 2위인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라고 느꼈을 때랑 같은 거 아닙니까? 프락티쿰. 제가 얘기할 때 좀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좀 많이 연세를 너무 많이 고려해 주세요. 네. 1위는요? 감을 못 잡겠네요. 아니 지난번에 야성미는 어디 갔나요? 최강 시부님.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공동체하고 함께할 때 그게 뭐 전례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진짜 이 같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같이 지내고 있고 똑같은 과정을 겪는다는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예를 들면 뭐 부활 전례 때 진짜 전체가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가장 어느 본당에서도 하지 않는 모든 그 과정들을 다 같이 하면서나 내가 진짜 신학교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것들 체험할 수 없구나. 그리고 이 신부님들이 될 사람들 모두와 함께 우리가 10년을 같이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동기들뿐만이 아니라 전체의 그 과정 안에 있는 게 그런 모습들 사실은 기도하는 순간에 뭐 이런 거 쓰려고 그랬는데 네. 그것도 조금 네, 기도하는 네. 순간. 기도하는 순간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순간 내가 신학교 들어오기 상징적인 직전이다? 의미에서 한 명 정도는 그런 대답을 해주잖아요. 나 그런 의도로 하려고 그랬었거든. 아 저는 프락티쿰 가가지고 하느님 체험하잖아, 하느님 체험. 맞아요. 그거에 그러니까 아니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통해 하나님 보는 체험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들을 그 얘기를 통해서. 내가 참 졸았나. 네. 아니 지금 아니요 그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어요. 진짜? 그렇군요. 이 목소리 또 뭐야? 그럼 저는 박종희 신부님이랑 똑같은 의견 내는 거 싫어해가지고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네, 저는 이제 선배들이 사자소품 받는 거 볼 때 그 순간 복사도 쓰고 하면서 그 순간 또 나도 내일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느끼는 순간. 네. 아 좋다. 방언 터지고 그럴 때가. 그렇군요. 이분이 방언 터지셨네. 이분이 다 잘라주세요. 여러분들의 답 중에 과연 1위가 있을까요? 있을 거야, 내가 아마. 신학교 들어오길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1위는 신부님 동료 본당 신자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걸 느낄 때. 구체적인 경험을 좀 본당. 한두 번 말씀해 주시죠. 출신 본다. 저희 본당이 이제 강북에 이제 창동에 있는데 뭐 그렇게 부유한 동네는 아닙니다. 뭐 제가 이 얘기를 한다 해서 뭐 어느 특정 지역을 이렇게 뭐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저희 동네에 이렇게 어느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네. 저희 신학생들 방학 나갈 때마다 매번 2만 원씩을 주세요. 사실은 처음에 그걸 받았을 때 이렇게 사실 큰 돈은 아니니까 이렇게 가볍게 여겼었는데 한 번은 제가 군종 성당에 있었을 때 어떤 자매님을 잠깐 만나게 됐는데 그 자매님이 성당을 잠깐 들리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떠나시기 직전에 이렇게 굉장히 큰 액수의 금액을 꺼내서 저한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감사해서 드리려고 한다 했는데 물론 이제 그때 제가 계속 거부하니까 그때 옆에 그 군종 신부님께서 그럼 제가 받아서 맛있는 거 사줄게요 하고 미담이 갑자기 그냥 받으셨는데요. 신부님께서 물론 맛있는 거 되게 많이 사주셨습니다. 그랬는데 다만 저기서 제가 느낀 거는 그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과부의 두 랩톤의 헌금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할머니께서 주시는 이 작은 금액이 정말 이 마음과 정성과 이걸 다 하면은 그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고 정성이구나. 이러한 예시가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작은 부분들에서 느끼는 관심과 사랑이 참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또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박종희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락티쿰 때 멕시코로 갔었거든요. 네. 거기는 공소가 되게 많아요. 네. 신부님 혼자서 40개를 돌아다니실 때도 있고 제가 있었던 데는 12개를 돌아다니셨는데 한 번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6시간이 걸려요. 네. 미사 한 대랑 고해성사 때문에. 근데 미사가 일주일에 한 번 있어요. 근데 그 미사를 드리러 오는 신자분들이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도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때도 미사를 맨날 하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게 됐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근데 돌아오고 나서 다시 한국에서 매일 미사를 드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미사를 필요로 했구나. 저 아직도 잘 미사에서 어떤 걸 그 의미를 완전히 다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은 뭔가를 느꼈겠구나.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를 분명히 느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오직 사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 길을 가는 것도 그 사제의 역할을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신학교 오기를 잘했다라고 약간 역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을 진짜 사랑하는 분이 또 한 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신부님, 신부님 잠깐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여기 의자가 없어가지고. 친구야 반갑다. 네. 자, 저희는 이 강학관의 원감을 맡고 계시는 저희 최대한 신부님께서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방금 전에 우리 신학교육을 참 잘했다라고 느꼈을 때 1위가 우리 신학생들이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신부님들께서도 정말 사랑해 주시는 후배 학사님들이신 거죠? 네, 그럼요. 예. 네, 그럼 신부님 입장에서는 언제 우리 신학생들이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시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언제 사랑스러워? 보통 이제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 뭐 남자들이 표현을 별로 안 하니까요. 네. 예, 뭐 이렇게 보통 때 이렇게 사랑스럽다라기보다는 이게
지내면서 아 자기의 길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애쓰면서 또 하느님과 함께 또 동료들과 함께 가고 있구나 이런 이제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이제 그럴 때 이제 고마운 마음도 들고 정말 부족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끔은 여기 신부님들이 같이 살면은 학생들이 신부님들보다 더 좀 이렇게 뭐랄까 마음 씀씀이가 오히려 더 깊고 또 그리고 따뜻할 때가 있어요. 학생들 아무래도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게 훨씬 더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부님들은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보통 어떤 때는 이제 좀 자기 중심으로 좀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학생들은 원하든 원치 않았든 40명, 50명 함께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뭐 마음이라든가 기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상태라든가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습이 돼 있어서 그런지 뭐.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가끔 학생들이 뭐 신부님들을 위로해주거나 혹은 신부님들께 뭐 감사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볼 때 되게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뭐 보람을 좀 느끼죠. 그럼 원감으로 계시면서 가장 한 학생한테 이렇게 감동받았던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아니 뭉클했던 뭐. 뭉클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예, 사실은 제일 감동 받을 때는 뭐 특별한 거라고 이렇게 늘 이렇게 소소하게 쌓이다가 어쩔 때 미사할 때 주님의 기도 같은 거 같이 노래 부를 때 그때 이렇게 뭉클할 때가 있어요. 예, 그때 얼굴 이렇게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올 때가 있죠. 눈이 마주칠 때 윙크라도 하던가요? 아니죠. 되게 눈이 마주치면 피하죠. 우리 강 학사님, 우리 원감님을 5자로 표현한다면? 나의 사랑.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 강동희 신학생 다운. 문법 따위는 뭐 무시하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딱 말씀 들으면서 딱 생각난 단어가 사랑이란 단어였는데 지금 다시 또 갑자기 물어보셔서 약간 저 중심적으로 나의 사랑님이 그렇군요. 이 박사님, 평소에 우리 원감님 어떤 분이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충분히 주셨어야 되는데. 5글자 아니고 그냥 여쭤본 제가 요번에 신부님 옆방 살았거든요. 오. 그러니까 신부님 방과 책방이 하나 있어요. 그 책방 사이 옆에 제가 살았는데 이제 거기 있으면 이제 신부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음악 소리가 자주 들려요. 쿵쾅 이렇게 들으면 오늘은 신부님은 이 노래 들으시구나 이래가지고 저는 되게 신부님과 친근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시끄러운 거 되게 싫어한다 그러지 근데 신부님 항상 많이 챙겨주시고 항상 신경 써주셔가지고요. 먼저 이렇게 다가와 주시고 배려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야구관 때 만났던 신부님은 분위기도 그랬던 것도 있었지 모르겠지만 되게 어려웠어요. 다가가서 말 한마디 걸기 어려웠고 속마음을 말하기도 되게 어려웠고 근데 여기 강학관에 계신 신부님들께서는 먼저 말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속마음을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양업관에 계신 신부님들도 이 프로그램 보시는데. 그러니까 그 신부님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분위기가 저희가 먼저 그런 걸 꺼낼 수가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다 좋으신 거죠. 그렇죠. 네. 우리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아무튼 일단 이 출연 제의를 받아주셔서 참 제가 감사해야 될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약간 무슨 늑대들 사이에 양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잠깐만. Excuse me? 우리가 늑대입니까? 확실하게. 난 양띠. 네, 근데 아무튼 좋은 경험 됐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신학생 4명이지만 다 우리 강학관에 있는 신학생 또 강학관 분더러 모든 신학생들이 또 학교 생활 또 즐겁게 하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랑 즐겁게 하는 거랑 가끔은 이렇게 좀 상충되게 느끼는 것 같은데 학생들 중에서 열심히 하자 보니까 아무튼 힘이 들어가니까 힘들고 근데 즐겁게 살다 보니까 생각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열심히 살면서도 좀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익혀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신학교 특집 함께 만나봤는데 시청자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오늘 함께 해주신 신학생 여러분들께 2주 연속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저희 프로그램 제목 외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의 수다 본능, 신부님과 나누고 신나고! 빨리 타요. 자, 갑니다. 오, 짜짜짜짜짜. 빨리 못 가라. 너네 가도록